감사합니다. 네. 네. 빨리 주세요. 아유. 네,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올려주시면 교수님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별로 아는 게 없어갖고 참. 근데 제가 오늘 강의 들으면서 교수님 느낀 거는 물론 오늘 주제도 그거였지만 근데 오늘 꼭 주제가 아니었어도 그랬을 것 같은데 오늘 5세기 때 얘기잖아요. 예, 거의 기원전 5세기. 예. 그럼 이제 페리클레스 시대 때 실제로 이 예술 작품들이 작가들이 훌륭한 것도 있지만 페리클레스가 지원하지 않았으면 다 사실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 정치 그 당시 아테네의 정치 황금기 때 힘도 있고 그리고 좋은 리더가 그렇죠. 지원도 했고 예술가도 나오고 해서 딱 나온 건데 그 시대가 아니었으면 이런 작품이 그 이후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건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페리클레스가 이제 쭉 간 다음에는 나중에 그 대마고구들, 그러니까 선동가들이 정치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정말 파르테논이나 이런 그 5세기의 황금기가 왜 중요하냐면 그 뛰어난 지도자의 그 지도하에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문화예술이 만개를 하는 거죠. 꽃이 피우는데 마치 우리나라가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제 제일 그 진경시대, 조선시대 중에 진경시대인데 그게 숙종, 그러니까 17세기 중반에서 정조가 1800년에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진경시대 특히 정조 때, 그러니까 정조대왕에 있어서 여러 가지 평가했지만 정조가 워낙 영특한 군주였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뭐 신하들을 혼내줬다는 겁니다. 공부 못한다고. 그것밖에 모르냐고. 그러니까 공부를 얼마나 잘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왕하고 이미지가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제일 좀 영특한 이제 군주가 정조였는데 그 정조가 뭐 그 단원 김홍도나 해오는 나중에 단원 김홍도나 이런 사람들을 꼽히게 되고 그다음에 수원 화성 짓고 이런 게 전부 정조의 말하자면 후원하에 있었죠. 근데 정조가 1800년에 이제 말하자면 그 이 뒤에 머리에 좋은 게 있는데 진 같았으면 이제 펜이 이렇게 항생제 고쳤겠지만 그게 정말 그 정조가 그 양반이 편찮으시니까 어이들이 약을 줬는데 약이 영 신통치 않으니까 자기가 그 하는 거 보고 워낙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걸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다니까 이제 그런 항생제 약은 동양으로는 안 되니까 돌아갔는데 하여튼 그때도 그러니까 숙종 영조 정조 연간에 그 꽃핀 문화가 진경시대 문화인데 정말 그때 예술 작품들을 보면 참 대단하거든요. 대단한데 그때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르네상스 시대 이야기할 때 하겠지만 우리 진경시대 소위 저 17세기 중반에서 1800년까지 그 진경시대 예술 작품들 보면 나중에 이제 추사는 좀 뒤에 나왔지만 추사 김정인데 그때는 정말 영특한 군주, 지도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그러니까 뭐 꼭 한 사람의 유대한 게다 어떤 체제, 어떤 그 시스템이 만들어졌겠지만 하여튼 뛰어난 리더가 있어야 되는 문제. 페리클레스 시대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시대 이후에 그래서 아테네가 정권을 잡았지만 그 이후에 스파르타 잡고 그다음에 테베도 나오고 그렇죠. 사실 가장 화려했던 건 마케도니아 시대인데 그때는 그렇게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마케도니아의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지만 또 로마도 마케도니아 못지않은 그러니까 알렉산더 못지않은 제국을 건설했지만 로마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알렉산더 제국은 우리가 이야기하기 어려운 게 알렉산더가 금방 죽어버렸으니까 300년 그러니까 안 되고 로마 제국인데 로마 제국이 어떻게 되냐면 로마가 이제 2세기 기원전 2세기부터 그리스를 침략해서 점령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리스의 장군들이 가서 뭘 가져냐? 되게 옛날엔 적지 가서 이기면 전리품을 가져옵니다. 보석이나 이런 걸 가져오는데 로마 장군들이 그리스 가서 전부 예술품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로마에서.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보니까 이야 이런 게 있어. 그래가지고 전부 복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리품으로 그리스의 조각상들이나 이런 걸 주로 가져왔다. 그 이후로는 원자가 없고 다 모방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는 그 뭐 석관이나 이런 게 준다. 석관, 개선문, 그다음에 기둥. 나중에 이제 트라이너스나 황제들의 기둥 이런 게 있지만 기본적으로 조각들 특히 이제 조각을 중시했는데 조각들은 철저하게 복제를 했습니다. 쟤들이 우리보다 잘하니까. 그리고 또 그리스의 나중에 콘스탄티노플은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지금은 이제 그 문화의 중심이 많이 이제 서쪽으로 왔지만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도 동로마 쪽이
그리스어를 사용했거든요. 네, 거기는 네, 네. 그리스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예. 라틴어는 제국에 공용했지만 네. 동로마, 그러니까 로마의 그 로마족의 동쪽 부분에서는 그리스어가 공용어였어요. 네. 그래서 성경도 라틴어 불가타, 라틴어 그 통속 라틴어판이 나온 것은 4세기에 나왔고 그렇죠. 그전에는 그리스어로 썼습니다. 왜냐면 그쪽은 전부 그리스어가 공용어였거든요. 그걸 이제- 셉투아진트. 예, 예. 그러니까 저 고대 로마인들이 가서 그리스를 점령하면서 보니까 널려진 게 예술품인데 야 이거는 우리가 이거 못한다. 그러니까 그냥 다 복제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복제도 그러니까, 쉽지 않죠. 네, 그렇죠. 그거를 또 원래 청동에서 대리석으로 이 재료가 왜냐면 만든 거잖아요. 청동은 말이죠. 청동에다 이제 금박도 하고 뭐 여러 가지인데 청동은 무기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돈이 더 많이 들어요. 청동이 만들기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리석은 주문인데 청동은 주문해서 만드는 것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대리석이 대표하니까 대리석을 주로 만든 거죠. 그렇지만 정확하지는 않지만 로마 시대 복제품도 대개 채색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좀 쟁점입니다. 근데 원래 그리스에서는 청동도 채색을 하고 대리석은 무조건 다 채색을 했어요. 그 제가 근데 채색 얘기를 들으면서 좀 의아했던 게 만약에 그 시대에 정말 채색을 했고 이게 정말 중요했으면은 사실 그 이후에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런 이 누구냐 최후의 만찬 그 사람이 누구지? 그래, 다빈치. 다빈치. 다빈치 같은 경우가 이 색칠할 때 이 뭐냐 원료? 그 원료 알료. 그걸 잘못 넣어가지고 되게 실패한 걸로 많이 얘기하던데 그러니까 이 알료 발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굉장히 근데 중요해요. 그리스에서 그렇게 발전되지 않았잖아요. 아니요. 발전됐습니까? 정말 맞습니다. 오.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오. 굉장히 발전. 그리스 얘기할 때도. 아, 그럼요. 그럼요. 다 알료가 엄청 발전이니까 그게 지금 흔적이 다 남아 있어요. 남아 있어 다 이제 과학적으로 이건 끝난 사실입니다. 그리스 조각들은 채색을 했다. 전부 예외 없이. 그건 이미. 그건 끝난 사실이에요.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사실이에요. 그럼 근데 로마 시대 복제품은 채색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는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리스 시대는 예외 없습니다. 전부 채색했어요. 그러면 너무 촌스러워졌는데. 그렇죠. 색칠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멋있었는데. 이제 그게 그겁니다. 형태가 중요하냐, 색채인데 우리는 저걸 예술 작품으로 보지만 그 사람들은 신전에 바치는 봉헌품이고 또 가족이 죽으면 가족을 기리는 기념물이기 때문에 예술 작품은 본 게 아니죠. 예술 작품은 아니죠.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아름다웠을 것 같은데 채색. 그러니까. 씻으면? 근데 지금 우리 눈으로 복원을 근데 아까 근데 그렇지. 내시브를 했던 거 보니까 너무 이게 촌스럽거든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특히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우리 청자 우리나라가 특히 미감이 그래요. 청자나 백자가 채색을 채색 안 거의 해요. 물론 백자 채색했지만 근데 중국의 자기는 안 그렇거든요. 우리가 중국 자기 보면 에이 이게 뭐냐는데 촌스럽죠. 그러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리석 조각에 너무 익숙해 있거든요. 사실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형태, 그 형태는 그리스의 형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좋아했던 게 물론 이제 19세기 말에 그걸 깨지죠. 이제 그런 고전 그걸 규범이라고 했다. 규범, 캐논인데 그런 규범이 깨지지만 하여튼 그때까지는 서양 미술의 규범은 그리스 조각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오늘 제가 잠깐 이 파일이 잠깐 잘못 그림 못 보는데 우리가 팔등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그리스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조각가인데 그 사람이 사람 얼굴하고 인체는 1대7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1대7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그 자기가 그렇게 조각을 만들어서 딱 너무 보면서 이상적인 걸 1대7 보고 몸은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 조각 작품은 그 실물 조각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완벽하게 이상화 얼굴 실제보다는 물론 인물 조각상도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조각은 얼굴이나 인체가 실제 몸이 아니었어요. 이상화된 거였어요. 그냥 사람을 그리도 신화로 하지 않아도요. 신화 그러니까 자기 뭐 아들이나 누가 부모가 돌아가셨다 그럼 이제 무덤에다 그 조각상 줄 때 실물을 하지 않은 경우는 없었어요. 되게 잘생긴 그러니까 칼로스의 이념이 중요했지 실물을 이렇게 보는 거 그건 로마 시대입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이거 교수님께서 얘기하시니까 드는 생각인데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실물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약간 좀 이상적인 몸매나 이상적인 것을 얼굴을. 좋아하면 현실 세계에서도 그게 막 반영이 됐겠네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도 이렇게 실제로 저 이렇게 모습을 보고 나도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럼요. 만들고 그러니까 그리스 애들은 어렸을 때 12시에는 체육관 가야 돼요. 무조건 남자 몸을 시민은 만드는 거죠. 무조건 몸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배 나온 애들은 거의
인간칭을 못 했다는. 그러니까 이제 그 쌀음식 못 받았죠. 그러니까 전부 저거 하고. 그게 지금도 적용이 되겠다. 그러니까 스파르타 영화에 근육 나오는데 가짜가 아니야 진짜야. 전부 그 체력단을 해야 돼요. 체력단을 해야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체력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에 주는 스트레스도 있었겠죠. 모든 사람인데 하여튼 그러니까 시민, 자유시민은 그러니까 그리스 아테네 인구의 10분의 1이 안 되는 애들은 일과가 12시인가 그거는 체력단원장에 가야 돼. 김나시움. 근데 김나시움은 저번에 말씀드렸죠. 네이키드. 네. 그 어원이 벌거벗은 뜻이에요. 네, 네. 거기는 노예나 여자는 못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타고. 그럼 여자들은 좀 이렇게 운동을 안 하겠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여성의 생활에 대해서는 알지만 여성들은 그러지 못했겠죠. 그럼 고대 그리스 여성사나 혹시 그런 그거는 좀 정확하게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동성애 문제도 그 사포의 그 기록 레스보스 섬에 있는 그런 거 정도 좀 남아 있지만 고대 그리스 여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는 정확하게 그림으로도 잘 안 나타나요. 네, 그러니까 그림 보는데 되게 옷을 입고 있죠. 근데 이제 아까 그 디오니우스 여사들 그 마이너스 걔들 술 먹고 하는 거 그런 건 좀 남아 있지. 물론 있습니다. 고급 매칭부 헤테이라는 고급 매칭부들이 있어요. 그런 기록은 있지만 평범한 주부가 그러니까 자유시민의 부인들이 어떻게 살았나 그거는 이렇게 기록이 많이 있고 후이대로 가면 헬레니즘 시대 이때로 가면 좀 나오는데 고대 그리스 여성들이 어떻게 살았냐는 적어도 미술 작품에 이런 건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 보니까 파르테논 신전 같은 것도 다 사실은 메소포타미아에서 먼저 영향을 받은 거. 아니, 그러니까 신전은 그렇죠. 신전은 이제 지구라트라고 그래서 지구라트인데 하여튼 신전은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선지니까 그건 이집트도 신전이니까 당연히 그 신전 받은 것은 영향을 받았죠. 특히 보니까 아까 성소, 지성소 다 구분해가지고 이거 보니까 이거 뭐 이스라엘이라든 그건 아니죠. 아닌가요? 이스라엘이 그걸 본받은 거죠. 아, 그 이후에? 그럼요. 이게 훨씬 먼저인데.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자기들이 솔로몬 선전에서부터 왔다고 생각하니까. 솔로몬이 기원전 1000년이에요. 천저인데 이거는 사실 그 전에부터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 넘어오지 않았지만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거죠. 근데 이제 누가 누구를 본받았는지는 그건 좀 쟁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의 개념은 지브라트도 있고 다 있으니까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성막 그 유대교 성막은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특히 지성소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지금 이제 교회는 좀 그걸 잘 모르는데 나중에 교회도 있죠. 교회도 그 신자석하고 성가대사하고 구분해 놓거든요. 맞습니다. 나중에 했는데 그건 제 말씀인데 그건 뭐 그 이스라엘 영향이보다 그 메소포타미아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전 안에 지성소가 있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영향입니다. 거긴 사제만 들어갈 수 있었죠. 사제만. 우리 한국 교회도요. 지금도 그런 데 있을 겁니다. 목사들이 설교하는 강단에 교인들이 못 올라가게 해요. 그게 정교회가 그래요. 지금 아현동에 그 아현동에 우리나라 유일하게 그 정교회 건물인데 거기에 보면 미사를 드린 공간에 이 이코노타시스라고 성화벽이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제일 봤다는 게 러시아예요. 그 푸틴이 제일 자랑하는 게 그겁니다. 그 성화벽은 별로 없어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정말 엄청납니다. 근데 그거는 다른 세계는 별로 없어요. 그 그러니까 특히 그리스 기독교 정교회 성당 안에는 서양교회도 그게 있었어요. 근데 서양교회는 나중에 이제 그게 너무 그 폐쇄적이다 해서 좀 많이 없었는데 정교회는 신자석하고 미사를 집전하는 공간하고 딱 구분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는 성화벽이 딱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공간에는 집전하는 신부도 아니면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폐쇄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소리만 듣는 거예요. 집전하는 광경은 못 봅니다. 신도들은. 아예 닫혀져 있어요? 닫혀져 있어요. 그럼 소리로만 예배 소리로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원래 초기 교회가 그랬어요. 왜냐면 그 지성소거든.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제 서양 교회는 그걸 이제 개방을 했죠. 나중에 이제 그걸 없앴는데 서양 교회도 남아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교회에서는 그 예수의 죽음 이후에는 그게 지성소의 문이 열렸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휘장이 찢어졌다고. 원래 이제 우리가 카톨릭은 보편이라는 뜻입니다. 보편. 오소독스는 정통이거든요. 정통 교회에서는 그걸 딱 구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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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벽을 딱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물론 문이 있습니다. 출입을 하지만 원래는 신자들은 소리로만 보지 그 집전하는 공격을 못 봤습니다. 네, 그럼 우리 방송 같이 보신 분들이 하신 질문들, 그냥 글 같은 거 좀 보자면, 우리 핫쌤님께서 저 시대 이후로는 새로운 문학은 없다고들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런 말인데 하여튼 그런 그 소위 그러니까 지금 문학 이론식의 최고의 문학 비평이 아리스토텔레스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 두 가지가 있죠. 미메시스랑 카타르시스 이야기했는데 그를 넘는 문학 이론이 그 다음에 없다고 보면 되죠. 미메시스, 카타르시스. 그것도 좀 어려운 개념인데
카타르시스도 어려운 개념인데 하여튼 예. 아니 철학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철학은 플라톤의 예. 플라톤의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죠. 소크라테스는 글 쓰지 않았으니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인데 지금도 뭐 계속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위대한 시대였죠. 위대한 시대. 예. 아 그러면 참 현대인들은 예를 들어서 음악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베토벤, 뭐 모차르트, 뭐 그 시기 한 거를 지금 연주를 하잖아요. 네. 지금 훌륭한 예술인의 기준이 이 지휘가들이나 아니면 음악가들인데 만들어 놓고 잘 연주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새로운 곡은 안 나오잖아요. 지금 뭔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고전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은 그냥 지금 완전히 그냥 만들어 놓은 것들을 연주하고 그런 시대네요. 그냥 서로 만주지 못하고. 아니 뭐 그것도 이제 많이 현대 예술이 또 남도 장점이 있죠. 예. 죄송합니다. 음악 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평안을 하나도 안 했고요. 그리고 인프라가 잘 돼 있다고 몬데니께서 그 당시에 아테네가 인프라가 잘 돼 있다고. 근데 하고 딱 중요한 게 네. 그러니까 아테네인들이 해상 국가라서 배 건조 조선이 제일 중요하죠. 아까 상선하고 전함이 제일 중요한데 그거보다 돈을 더 많이 쓴 게 연극에 돈을 썼습니다. 연극이에요? 예. 아까 얘기하셨는데. 근데 그 연극 이제 비용 그 디오니스 제전 연극제를 합니다. 봄에 아까 말 연극제를 하는데 그 돈이 많이 들 거 아닙니까? 누가 됩니까? 나라에서 되나요? 그렇죠.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정치 지도자. 이런 사람도 돈. 근데 그때도 정치 지도자가 돈이 많았어요. 그럼요. 근데 그들은 왜 돈이 많아요? 뭐 그러니까 다 귀족 출신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를 했겠죠. 예. 뭐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테네 민주주의를 데모스가 이끌어낸 정치가 아니에요. 정책은 귀족들이 냅니다. 귀족들이 내고 판단을 A단 정책하고 B단 정책인데 선택하시오. 그러면 이제 그건 데모스들이 한 거죠. 그래도 데모스한테 그 정도의 그렇죠. 권한이 주어지는 그래서 그걸 직접 민주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귀족 계급이 다 있어요. 귀족 계급에서 그들이 쫙 해서 나중에 이제 그들이 뭐 참주나 뭐 대마고군 이렇게 형태되는데 민주주의를 우리가 4만 명이 다 모여서 다 항상 투표하는 게 아니라 정책을 내겁니다. 이렇게 정책을 하겠다. 그래서 찬성할래 반대하려고 물어봅니다. 물어보는데 하여튼 그건 대의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직접 민주주의 4만 명이 다 발언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행사 연극이고 연극에 정말 목숨 건졌죠. 저녁마다 가서 연극을 봤어요. 저녁마다 가서. 그러니까 우리 요새 드라마 보는 뭐 더인데 그 돈을 누가 냈냐? 돈만 귀족이나 정치 지도자들. 그러니까 발달할 수밖에 여기서 없었네요. 지금 영국 얘기하시니까 두 분이 질문하시는데 이제 몬데니가 하세님이 몬데니 같은 경우는 이제 왜 그 시대에 연극이 발달했냐 하니까 우리 하세님은 이게 그 당시에는 교육과 오락의 기능도 있고 그런 그렇죠. 말씀하세요. 그래서 몬데니께서 이 연극은 시민들만 볼 수 있는 건지. 그렇죠. 자유인들. 여성들이 갔는지 안 갔는지는 근데 아마 여성들은 또 갔을 거예요. 네. 여성들도 그러니까 자유시민은 구경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네. 자유시민은. 근데 배우는 안 됐어요. 배우는 여성역은 남자가 가면을 쓰고 있고 그 전통이 16세기까지 갔습니다. 서양 연구에서는. 서양 연구에서는. 노예들은 못 보고. 노예들은 못 보죠. 노예들은 다. 그럼 너무 불쌍하다. 그럼요. 그거 진짜 삶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근데 뭐 지금도 유명한 오페라 공연이나 비싼 공연은 돈 너무 싸서 우리도 못 가. 못 보죠. 우리도 못 가. 그래도 지금은 오페라 본 적 있어요? 그게 아니라 지금은 그래도 이 영상이라는 시스템 그렇죠. 발달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이제 민주화된 거죠. 매체를 통해서는 볼 수가 있잖아요. 뭐 오페라 베르디도 볼 수 있고 그렇죠. 여기 보면은 저희도 CD도 사놨거든요. 그래서 한 번 가는데 20몇만 원, 막 30만 원 하는데 그거는 세트로 20몇만 원이어가지고 저희가 사는 거. 그 당시에도 연극을 볼 수 있는 대리 뭔가 있었으면 봤겠지. 그걸 못 본 거지.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시스템이라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그걸 그렇죠. 못 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소년의 동선이 너무 재밌지만 이 사회 제도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우리 시대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춰서 너무 과도하게 자신감을 갖춰서 또 과도하게 비하할 필요도 없고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인 거. 사실 많이 다르죠. 고대 그리스 사회는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조선 시대 사회랑 지금이랑 엄청 있고 몇십 년 전만 하고도 지금 엄청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상대적인 감각을 갖고 많은 지식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근데 하여튼 고대 그리스인들은 연극의 열광인데 그게 이제 중요한 게임이 카타르시스인데 그건 좀 오늘 시간이 길어서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그 카타르시스는 좀 이론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다음에 한번 기회를 근데 중요한 거는 올림픽처럼 정치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선동의 의미 같은 거. 그것도 있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비극이나 희극은 당연히 비꼬는 거니까 비극도
당시 아테네의 정치 상황이나 사회생활에서 느끼는 문제점을 메타포로 삼아서 연구로 표현하니까 네. 연극이 선동의 수단이 될 수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정치 부자도 있는데. 아, 그럼요. 그 이제 희곡 아리스토파네스는 네. 소크라테스나 당시의 유명 정치인들을 아주 신랄하게 풍자했죠. 특히 그거는 뭐랬냐? 그러면 이 당시에 그 배우들도 하나의 뭐 이렇게 귀족층이었어요? 아니 배우들은 이제 자유 시민들이었죠. 시민들. 시민들이 예. 하고. 배우들 그러면 전문 배우들을 중에서도 키웠죠. 전문 배우들 중에 전문을 키웠죠. 인기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있었겠죠. 그랬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기록이 남아요. 최초의 뭐 유명 배우인데 그 이제 상을 들었습니다. 네. 아테네 전쟁은 희곡 비극 3편하고 사티로스 플레이 한 편 내서 이제 거기서 상을 타서 뭐 아까 말한 소포클라스 상을 타기도 하는데 네. 배우도 이제 기록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때는 배우의 역할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인기 배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인기 배우는 극작가가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훨씬 더 수준이 높으네요. 극작가 훨씬 작가를 먼저 생각하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죠. 왜냐면 배우가 인기가 있을 수 없는 게 가면을 쓰고 하잖아요. 그 코러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 12명, 네. 되게 12명인데 코러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의 말하는 주연, 조연이 좀 개념이 달랐어요. 근데 그래도 인기 있는 배우가 있었겠죠. 근데 잘하는 배우. 극작가가 제일 중요했어요. 극작가가. 그러니까 그들의 이름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죠. 근데 그렇죠. 이제 시대가 좀 변해가면서 지금 그럼요. 시대에는 좀. 그거는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영화도. 감독이 좀. 영화도 처음에는 배우들의 이름은 없었어요. 초기 무성 영화 초기 시대에는 배우들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배우들의 이름이 없었어요. 배우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스타가 나오기 시작했죠. 이제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채플린이고 이러지만 초기의 영화에는 배우들 이름은 없었어요. 예. 우리 준희 일꾼님께서 우스의 신이 아폴로가 다른가요? 아, 다르죠. 다르죠. 전혀 다르죠. 아폴로는 치료의 신은 아닙니다. 아니, 우스의 신이 아폴로의 아들입니다. 아까 저도 이제 그 뭐죠? 원래는 아폴론이 치유의 능력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우스의 신한테 이렇게 이게 아폴로는 물려주는. 저도 그 전문에 그 신의 이름이 뭐더라? 잠깐요. 에피다우스. 아스클레피우스가 이게 아스클레피우스 누구예요? 저도 그건데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아폴론 아닙니다. 아폴론의 아들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예, 그럼 맞네. 근데 중요한 게 아는 거 나왔어. 중요한 게 하여튼 육체적인 치료 못지않게 정신적 치료, 그러니까 지금에 말하는 연극 치료, 문학 치료 이런 걸 그거를 그 당시에 했던 거죠. 한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그 신전에 극장이 있고 마지막 병원이 있고 운동장이 있고 목욕탕이 있고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복합단지로 다 있었어요. 그 안에서 이제 생활하고.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시대보다. 지금이 전염병도 고치고 그러는데 이게 문제야. 자꾸 너무 비하하지도 말고 너무 자랑하지도 말고. 아니 근데 약간 부러운 면도 있긴 있어. 왜냐면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그 시대의 연극이 계속 있었고 또 그 조각도 있고 그 시대의 예술이 그냥 우리의 삶에서 계속된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에서 뭔가 다른 걸로 대체되는 것도 있고 뭐 과학이 발달하기도 하고 막 이러지만 문명도 발달을 하지만 그 발달이라는 거를 넘어서 그냥 계속 존재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 뛰어나고 뭐 어떻게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상태가 계속 지금까지 그것이 사람에게 기쁨이 되거나 사람들을 치유하거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그 각광받는 게 사람은 항상 똑같구나. 그런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고. 이제 그게 카타르시스가 이제 카타르시스 아까 말씀드린 여기 뭐 잠깐 떴지만 그러니까 연극이 교육과 오락의 기능이 같이 있었던 거죠. 같이 있었죠. 물론 교육은 그 돈 많은 사람들 아까 그 교육은 저번에 말했죠. 멘토 멘티 관계에서 자기보다 저 시민들 어른 시민한테 배웠지만 연극도 당연히 교육하고 오락의 기능이 같이 있었는데 이제 그 연극의 기능 중에서 카타르시스 그 개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제 그걸 너무 이야기하면 시간이 너무 오니까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카타르시스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몸매 얘기하는데 우리 준희님과 이제 하세님은 이제 실제로는 5등신 되는데 아름답게 아까 이제 8등신 나오고 그러잖아요. 주님 이상형이니까. 제가 참 이상한 게 이건 제가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림이나 동상 볼 때마다 나체를 볼 때마다 웃긴 게 예를 들어서 남성의 성기를 다 그리잖아요. 근데 과도하게 안 그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차피 이상형이라면은 그 당시 남자들은 뭐 관심이 없었나 봐 그런 거예요. 이런 건 이렇게 뭐 성기를 할 필요가 없다. 아니 그게 아니죠. 사티로스 플레이에서는 그걸 큰 상에서 그런 거니까 그런 거로 푸는 거죠,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외설스러운 거 원래 골드 그리스 조각의
특징이 뭐냐면 조화 안정 균형이거든요. 네. 근데 과도하게 성기를 하면 그건 좀 그렇죠. 네, 그쵸. 조화가 안 되고 안 되거든요. 거기에 집중하게 그러니까 되니까 사티로스 플레이로 오히려 그런 거죠. 몸에 집중하려면은 그렇죠. 그거를 전체적인 낮추고. 균형민이니까 그러면 성인데 그건 이제 사티로스 아까 우리 내가 뭐래? 남자의 희망을 담아 이상을 보여주려고 아니 그러는 그거는 사티로스 플레이에서 보잖아요. 얼마인지 네. 크게 해서 그거 네. 보여주니까. 아까 뭐 귀도 크게 하고 이렇게 막 꼬리도 막 그건 이제 있고. 사티로스니까 네, 그런 기원이고 그 성기 부분은 사티로스를 대변해서 그렇게 그렇죠. 표현했죠. 그러니까요. 예. 자, 이 와중에 지금 여기가 나오네요. 그 청동 사용이 어렵고 당시 이제 대리석이 흔해갖고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 당시에는 청동 조각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유명한 조각가들은 대개 청동으로 조각을 했어요. 근데 대리석도 많이 썼죠. 그래서 어느 걸 더 많이 쓰니까 우리는 지금 조각하면 대리석만 생각하는데 그 청동 조각이 이렇게 많지 않죠. 많죠. 시간이 가면 푸둥둥해지는데 당시에는 청동 조각이 대리석 조각보다 아마 뭐 많았다 적었다 이거 가지고 좀 굉장히 유행했고 청동 조각이 워낙 만들기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는 대복제품들을 대리석으로 만든 겁니다. 청동 조각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 청동 조각이 청동으로 조각하는데 끝나지 않고 그 주문을 만들어서 붓거든요. 거기다 온갖 장식을 담다. 눈은 뭘 집어넣어요? 유리를 집어넣어 찍고 입술 치사고 다 치사합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눈을 그냥 넣지 않아요. 눈에 뭘 박아 넣습니다. 네. 정말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나게. 네, 반짝반짝. 그러니까 청동 조각이 더 어렵고 돈이 더 많이 드는 건 확실한 사실인데 왜 안 남아있냐? 나중에 전쟁할 때 청동 거기서 무기로 하고 또 금박 띄어다 갖다 쓰고 그러니까 아까 그 아테네 파르테노스 그 신전 상 같은 거는 금하고 상아가 1100kg를 썼다니까 아테네의 모든 보물이 거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르테논 신전보다는 사실은 뭐예요? 국가의 보물 창고였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해 안 된 건 아까 로마 같은 경우는 석관을 하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석관을 만들 때는 이거를 사실은 누구한테 보여주려 만드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이게 어차피 석관인데.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이렇게 정성도. 왜 그게 이제 사자에 대한 기념물이니까 사자를 기릴 때 석관으로 기려서 사자를 하는 기념하는 것은 어디나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 마찬가지죠. 그 왕이나 이건 부장품 집어넣는 게 누구한테 보여주려 아니라 그 사람을 기리는 거죠. 네. 기리고. 석관 안쪽에도 조각이 있는 거죠,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이렇습니다. 그 전번에 본 다이버의 무덤, 그 벽화들 그러니까 그거는 안쪽에 그림이 있는 건데 보통 나중에 로마 시대에 유행하는 석관은 밖에 사면하고 밖에 사면에 답니다. 알렉산더 사건을 받고 뚜껑은 안 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로마 시대에서 기독교 시대는 뚜껑 위에다가 사람 그 상을 입혀놓죠. 그러니까 그 석관의 발달사도 굉장히 중요한데 로마 시대는 되게 석관의 외부 사면에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대 그리스의 에투리아나 이런 거 보면 석관 안에다 그 관 안에다가 벽 그림을 그려놓은 것도 있어요. 그게 이제 전에 본 다이버의 무덤 그거죠. 관 안에 있는 겁니다. 관 안에. 그게 진짜 망자를 위한 그림이에요. 밖에 있는 거는 그렇죠. 망자라고 사실은 과시용이죠. 과시용이죠. 아니 근데 과시용이기도 한데 이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그거를 함으로써 후대가 이렇게 볼 수 있게 됐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사실 그 무덤 파봤자. 근데 거기는 무덤 파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니 나는. 파서 하나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지하되었지만 지하에다 갖다 놨죠. 지하에다 하고 무덤은 팠죠. 왜? 그 발굴되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 지금 현대 시대에서는 그런 무덤을 만들지 않잖아요. 만드는 사람이 있나? 그리고 후대에 남겨둘 게 없어. 왜 돈 많으면 크게 무덤 조성하겠죠. 왜? 근데 저는 이거 하나만 묻고 이제 여쭤보고 전 딴 것보다도 교수님 되게 이상했던 게 보고 감탄한 게 서양 남아있는 작품들을 보면은 지금도 그런데 그냥 집이 있으면 입구에 막 대리석을 막 만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럼 그 사람들은 집을 만들 때부터 이 집을 재건축을 할 마음이 없었구나.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유럽 집이 오래된 이유가 근데 그들이 처음부터 이거를 무슨 예술품으로 만든 건 아닐 겁니다. 근데 이거를 막 부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남아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현대인들 집은 그냥 쉽게 부수고 다 재건축할 수 있는데 이 과거의 집은 막 건물이 예술이야. 막 하나하나 이렇게 조각이 막. 근데 이걸 다 부수면 어떡해? 근데 그 사람들이요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내가 내 집을 지을 때
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페디먼트나 그 아니면은 그 기둥 나와서 하는 거죠. 입구에 들어가는 그 모든 것에 사실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작품을 만들잖아요. 그런 의도가 있었을까요? 내 집을 만들 때 이제 그렇게 예쁘게 하고 싶고. 이제 경제력에 의해서 봤는데 고대 그리스에서 이제 그 저택은 별로 안 남아 있어요. 아테네에서 도시국가들에서. 그러니까 도시국가의 인구가 3, 40명밖에 안 되고 사마니까 그 경제력 구매에서 로마 제국과 아테네 거대 그리스 국가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저택, 빌라 뭐 이런 것들은 로마 제국 시대에 많이 만들어져요. 왜냐면 경제력 면에서 상대가 안 되거든요. 물론 아테네가 여러 가지 이념이나 정신적이나 이런 건 대단했지만 경제력 부문에서 인구 40만하고 로마는 그렇죠. 벌써 로마만 100만이 넘었는데 그 대제국에서 그 경제력이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초상이나 이런 게 초상 조각이나 이런 게 발달하고 저택 이런 게 문화가 발달한 것은 로마 제국 시대 때입니다. 네. 그전에는 개인이 그 정도 치부하기 어려웠어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 이제 우리도 지금 시대에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은 천문학적인 재산을 갖고 있잖아요. 물론 옛날에도 돈 많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그런 돈하고는 좀 비교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근데 아테네 그 그리스 도시국가 시대 경제력일 때 개인이 이렇게 큰 저택이나 신전내 같은 건물을 짓기는 어려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되게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되게 신기했던 거는 그 주두라고 하는 그 기둥머리에 이렇게 막 그 사람으로 하잖아요. 아트라스 기둥 자체를 기둥 자체를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모방해서 뭐 이렇게 뭐 프랑스에서도 만들고 그렇죠. 막 이렇게 만든 걸 보니까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현재 고대 그리스 건축에 많은 요소들이 현대 서양 건축에 많이 영향을 줬죠. 그리고 되게 역동적인 그림이라고 하셔가지고 파르테논 신전의 그 이쪽 페디먼트죠. 거기서 이렇게 쭉 조각들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조각들 사이즈가 아까 그 영국 거기 보니까 되게 사람 거의 인체 2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요. 엄청 크더라고요. 아, 페디먼트가 2m예요? 아니, 그 페디먼트 조각들이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신체는 거의 비슷해요. 아니 그래서 크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크게 원래 이게 컸겠죠. 아무래도 이게 큰 건물이니까. 그러니까 앉아서 다 있어 그렇지. 그 크기가 거의 사람 크기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근데 건물을 진짜 외계인이 와서 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건물을 만들 때 그거를 어떻게 올렸는지 아니면 거기에 올려진 상태에서 조각을 했는지. 아니 뭐 그 기준이 이보다 세계 그 7대 불가 사이에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건물도 많고 그랬어요. 그래요? 아니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또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 생명력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게 표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체를 하여튼, 그러니까 저번에 말한 케네스 클라크 한 말, 그러니까 누드가 서양 미술의 핵심이란 말인데, 그 인체를 표현돼서는 고대 그리스를 따라갈 수가 없었고, 그래서 로마 제국 군대가 가서 로마 그 사람들이 그리스를 점령해서 장군들이 뭘 가져왔냐? 금은 보화를 가져온 게 아니라 조각상들을 집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진짜.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교수님, 너무 또 재밌는 오늘 두 번째 강의 해주셨고요. 다음 주에는 교수님께서 로마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로마 제국의 역사. 로마 창건부터 1453년 동로마가 망할 때까지 그 이야기를, 이미지를 가지고 해주시는 게 맞죠, 교수님? 그리고 이제 그 전에 헬레니즘 시대를 우리가 안 할 수 없으니까 헬레니즘 시대를 잠깐 하고 잠깐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교수님? 헬레니즘 잠깐 하고 오늘 못한 부분 몇 가지 잠깐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뭐 우리가 이게 딱딱 끊어진 게 아니니까 문화라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미노아 문명이 망하고 미케네 문명이 세운 게 지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다음 강의 오늘도 미진했던 부분하고 헬레니즘 시대에서 특히 페르가몬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터키 서쪽에 제가 굉장히 중요한 페르가몬. 향수 아닙니까? 향수 이름이 페르가몬인가요? 아닌가? 뭐 하여튼 죄송합니다. 페르가몬 그 도시를 좀 잠깐 설명을 하고 그게 헬레니즘 시대의 제일 중요한 도시니까 그걸 좀 설명하고 로마 제국 역사를 좀 같이 한번 간단히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저희 사무리가 없습니다. 휴무리. 왜냐면 우리 어국사님이 자꾸 집에 가자고 집에 가서 저한테 자꾸 스파게티를 해달라고. 아니 왜냐면요 지난주 내내 정말 한 번도 집에 일찍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어제육제가 거리두기를 하고 방송에 집중하려고 했는데 오늘 어쩔 수 없이 제가 좀 일찍 들어가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의 너무너무 유익한 강의 해주신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교수님이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셨습니다. 유튜브를 오늘 만들었고 또 단장한 다음에 다음 주에 소개해드리면 여러분 그 유튜브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좋은 밤 되십시오. 마치겠습니다.